정동만 후보님에게 최태경 후보께 묻습니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혹, 또 여성 군의원 고소 사건 등 도덕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도덕성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부동산 매매 문제는 저희 부친이 외식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에 빠져서 외식업체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은행에서 매수할 것을 권유를 했고요. 은행에서 평가는 감정가에 준해서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입니다. 상대 후보가 불법 정의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정의로 처리하면 제가 돈 10원도 쓰지 않고 부친의 부채를 승계하는 입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친이 추가적으로 은행 빚 외에도 개인 빚을 청산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가로서 매매한 것입니다. 여성 군의원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해당 행위로 우리 당에서 처벌되기 전에 고소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를 고소한 거죠.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고요. 항고까지 기각되었습니다. 최소한 경쟁 후보가 제기하는 의혹은 무죄라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밝히고요. 9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6일 예정된 선관위 방송 토론에 집중하시겠다면서 모 방송국 TV 토론을 거부하셨습니다. 나머지 후보들까지 참석하면 토론회에 참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최태경 후보와 1대1로 토론하는 것을 거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부가 아닌 방식의 변경을 전제한 결정 유보입니다. 의견을 모아보니까 방송사에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뭔가 취지에 부합하는 변화를 주자고 판단을 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모든 후보가 자질과 정책을 검증받으면 어떻겠느냐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께서는 제 입장을 무시한 채 그 뒤에도 토론회를 거부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요. 김한선 후보께서 지난번에 최 후보께 1대1 토론을 제안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두 분이 공개 토론을 했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말씀하시면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는 무시하는 게 아닌가. 여당에 힘 있는 실력자라고 스스로 강조하고 계신데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을 손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일은 부산에서 기장군이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40만 원씩 지급됐죠. 그런데 그게 우리 민주당 의회에서 협조를 한 겁니다. 그 일은 이 기장군 지역위원장이 저하고 당연히 상의하고 같이 논의해서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더 큰 일도 있었죠. 정관선 기장선이 저의 공약이고요. 이낙연 총리 취절에 의견서를 전달을 했고요. 오거돈 시장님하고 정관선 유치를 위해서 2차례나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는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에 1년 반 동안 이미 정관선 기장선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토부 관계자나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하고도 계속 이 문제를 상의해왔기 때문에 만약 당선된다면 진행해왔던 것을 마무리하는 역할이 가능하고요. 통합당 기장 윤상직 국회의원님께서 임기를 5개월 남겨두고 지역 사무실을 뺐습니다. 정동만 후보님께서는 윤상직 의원님의 보좌관 출신인데요. 평소 윤상직 의원님께서 지역구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등한시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윤상직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물려받아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가 선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은 안경률 의원, 하태경 의원 등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께서 계속 쓰던 곳입니다. 임기 만료를 몇 달 남겨둔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유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지역 현안을 잘 챙겨서 끝까지 책무를 다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년 국비만 1063억으로 2019년 407억 원보다 2.5배나 증가됐습니다. 중단될 뻔했던 중입자 가속기 사업도 정상 궤도로 올라났습니다. 저는 기장군의원으로 군정을 경험했고 부산시의원으로 시정을 이끌어 봤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윤상직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주도하며 지역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지금까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기장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교통 문제를 들었습니다. 기장선과 정관선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안이 있으신가요?
기장군은 부산 전체 면적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양대축인 기장읍에서 정관읍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10분이 걸립니다. 단일 경제 공동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 상권이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성 기장선은 기장군을 단일 경제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2018년에 에타 조사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요, 결정적 판단 착오 하나는요, 우리는 원전을 안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이 아쉬웠고요. 또한 경제성조차도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국토균형개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충분히 통과될 수 있고 통과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장선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부산강제철도망 계획에서 5순위라고 하는데요, 1강 신도시에 3만 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지금 벌써 1강 신도시 교통 대란 문제가 부산시의 벌칙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장선도 정관선 유치에 연이어서 꼭 이루어낼 수 있고 이루어낼 것입니다. 제가. 기장선, 정관선, 동부장선까지 두 개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일단 임기 중에 어떻게 좀 공약을 실행하실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난 2018년 6월 25일 기재부에서는 정관선을 예타 대상 사업에서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미선정 통보를 받고 부산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고, 그 결과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관읍 월평까지 계획되어 있는 신정선을 양산, 울주까지 연장시켜 국가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켜서 정관선의 경제성 부분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지역인 기장군 인구가 16만이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지진, 원전 사고 등에 대비한 대피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재난시설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서 제가 당선된다면 부산시나 국토부에 이 사업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